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종목들까지 남은 오후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VIP 금융컨설팅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또 저희가 탑픽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신동민 대표님의 탑픽주가 하이브였습니다. 어제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또 DS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5만 원으로 제시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는데요. 대표님, 하이브 지금 일주일 만에 10%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1차 목표가를 제가 이제 38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38만 1,000원 찍고 잠깐 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 정도는 좀 들고 가셔도 좋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BTS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이 BTS가 기대감이 실적으로 증명되고 매출로 이제 표현된다고 하면 아마 수급은 더 들어올 것 같고 지금도 외인과 기관이 잘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 매출 관련한 콘서트도 79회에서 뭐 100회 그 이상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일단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일부는 조금 더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지수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장중에 1% 가까이 빠졌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들면서 낙폭을 다 줄였고요. 현재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다시금 4,91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5,000피까지 100포인트가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 증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주변에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주식 계좌를 만드는 거 보니까 고점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채팅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보통 앞자리 숫자가 바뀌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구간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같이 돈 벌어야죠.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좋은 종목 사시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라고는 생각 들고 있는데, 지금 일단 보통 라운드 넘버라고 그러죠. 앞자리가 바뀐다. 벌써 저희가 2자에서 3자로, 3자에서 4자로, 다음 이제 5자로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기대감도 만만치 않게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벌써 50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은행 통계로 보게 되면 한 2,500조 중에서 이제 2%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올수록 자금은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는 쪽은 생각하고 있는데 다 좋긴 좋은데 지금 당장 이번에 5천 안 가면 어떻습니까? 좀 쉬었다 가면 되겠죠. 근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은 상황들에다가 당장 오늘 미국 시장 개장하게 되면 분위기가 그렇게 강하게 갈지는 모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사들 생각하게 되면 불확실성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를 다 이겨내고 국내 증시가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출렁출렁할 수는 있겠다는 거 생각을 해두시고 오히려 좋은 종목 보던 종목을 또 이번에 혹시나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또 현금 비중 들어가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변동성 안에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3%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한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반도체 탑2는 그래도 조금 올라왔는데 소부장 종목들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잠시 변동성에 주춤할 때 그렇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사실 초반에 5천 찍는 거 아닌가 혼자 기대를 했었는데 초반에 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후반에 좀 올라오는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장세이긴 합니다. 그럼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지금 이제 추세가 꺾인 건가 아니면 이제 좀 건강한 조정인가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큰 이제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개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이제 대미 관세고 하나는 고환율인데 대미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뉴 노멀이라고 하면서 1,450원이 기본이 되는 지금 시대로 지금 왔기 때문에 이것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빠지면서 소부장도 같이 좀 힘을 못 쓰는 건데 저는 요럴 때일수록 오히려 사실은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고 계셨던 분들 끝없이 오르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서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빠지고 있을 때 특히 오늘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이 출하량 줄인다고 생산량 감축한다고 이슈도 나왔는데 지금 이 추론형 AI와 모바일 그리고 PC 관련한 낸드 이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오르고 결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소부장 관련된 종목도 좋지만 오히려 이렇게 대형 탑2, 이 탑2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빠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부장 쪽보다는 대형주, 반도체 탑2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로봇주도 정말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장 초반까지 로봇주들이 일제히 다 급등세를 보였다가 현대차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로봇주들도 갑자기 차익실로 매물이 막 쏟아지더니 현대차가 다시금 좀 상승 전환을 하니까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로봇주들 가운데서 CP 시스템 현재 상한가, 뭐 SM코어, 시메스,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로봇주도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또봇인 것 같아요. 지금 후발주자까지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이제는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도 갈 자리가 남아있는지 우리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지금 고점을 논하기엔 좀 어렵긴 한데 로봇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또봇의 현또차 뭐 계속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과 여러 가지 분위기를 그대로 현대차의 중심과 함께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그러면 조정받으면 이 자리에서 더 살 것이냐 라는 쪽들은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담감을 가지면서 종목들의 확산이 어디 쪽으로 나오느냐라고 봤을 땐 우주항공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원자력 이런 쪽으로 또 확산되는 과정을 봤을 때 여기서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는 것보다 여기서 비중 줄이고 그다음에 다른 쪽 가서 또 추가로 수익이 내겠다고 하는 약간 순환매적인 입장 쪽의 변화가 좀 더 크다는 쪽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여기서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줄였다가 혹시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줄인 비중을 현대차가 조정받는다. 현대차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핵심적인 종목 쪽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걸 대하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고 오히려 집중해서 현대차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대장주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전지주와 우주항공 그리고 원전 차례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후장부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배터리가 전기차를 넘어서 로봇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쓰임새가 확장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로봇의 밸류체인으로 또 묶이면서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수명이 더 연장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고체 상용화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신동미 대표님, 2차 전지주들 바닥을 어느 정도는 다진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로봇 밸류로도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 오늘도 2차 전지가 강하니까 코스닥도 잘 가고 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계약 해지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 폐지 그리고 전기차 수요 감소 등 이런 악재는 벌써 나온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졌으니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요즘 이슈가 많은 게 리튬이랑 니켈 등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관련된 보조금 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AI 로봇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 배터리 그다음 이 수요가 확대되면서 결국 2차 전지로 긍정적인 좀 수급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왕이면은 좀 큰 기업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도 앞으로의 성장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우주 관련 종목들의 급등도 눈에 띕니다. 로봇의 수급이 우주항공주로 좀 확산이 됐는데요. 다음 달에 발사될 아르테미스 2호 발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이번 주에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데요.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술 대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지금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첨단 산업 내에서 먼저 AI가 달렸고 그다음 로봇, 마지막은 그럼 이젠 우주항공 차례인 건지 우주항공도 로봇만큼의 그런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이쪽도 봐야 되는 섹터긴 한데 종목들을 찾다 보면은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쪽에서 이걸 추가로 더 끌 수 있을 정도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스토리는 좋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역시나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쪽은 계속 챙기는 구조고요.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 같은 경우도 1970년대 첫 아폴로로 인해서 우유인 달 착륙선을 보낸 뒤에 이번에 거의 50년 만에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또 상당히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2일부터 연료 주입합니다. 그러면서 2월 6일까지 이제 발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 위성도 같이 탑재가 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우리 쪽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관될 수 있는 위성 관련된 쪽의 핵심 종목, 뭐 세트레가이라든가 또 지금 소재 쪽의 종목들 HVM 꺾이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 봤었을 때는 여전히 관심은 높다라고 보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응 못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대응 좀 어렵겠죠. 그런데 여전히 소재 쪽으로는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소재 관련 종목들 또 언급을 해주셨고요. 세트랙 I까지 특징 기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과 원전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주요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갈등 지속에 유럽 내에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안보 동맹이 필요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각국의 방위비 증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미국과 유럽의 대립이 증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따른 방산주의 영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방금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방산주 관련해서 상당히 수급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트럼프 이제 그린란드 관련해서 이제 무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노코멘트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이제 노벨 평화상 받지 않았는데 내가 왜 평화를 신경 쓰냐 자국 우선주의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변 국가들도 국방비 증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가성비와 그다음에 이제 이 가성비 관련해가지고 가장 이 납기 수준까지 맞출 수 있는 게 K방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리스크로 좀 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트럼프식 타코, 즉 이렇게 얘기를 던져놓고 결국 끝에 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물르게 되면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세이프에서 바이 유러피언 그 유럽 관련된 이 무기 관련된 그 유럽 자국 내에서 이런 것들을 구매하려고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뚫지 못한다면 또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트럼프가 집권하는 동안은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면서 방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네, 방산주는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로봇과 우주항공 쪽이 대세였다면 지금 오후장 들면서 지금 원전주들이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무려 10% 넘게 급등을 하더니 현재 보성파워텍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우리기술도 지금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왔고 다른 원전 중소형주들이 지금 일제히 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원전 대장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신기한 거 많이 봅니다. 한국전력이 15%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이런 기업을 토하는 거 보다 보니까 결국 그거죠. 지수는 4,900, 5,000 다 왔는데 아직 못 간, 그에 걸맞지 않은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일째 상한가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 제어 시스템 감시 경보 관련된 쪽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한 쪽들이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는 시장이 원자력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만 봤지만 좀 더 확장돼서 현대건설부터 또 이제 기자재 쪽까지 확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도 자체적으로 내수 쪽의 원자력 신규 또 지을 수 있겠다라는 쪽과 함께 수주만 받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원자력에 대한 밸류체인의 가장 핵심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쪽들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살짝 조금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덜 갔기 때문에 메리트가 더 높아지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원전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말씀드렸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보는 게 제일 좋겠다고요? 딱 대장주에만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일단 원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다른 중소형주에 비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바이오와 뷰티 관련주 짧게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 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데 그동안 코스피 랠리에 못 따라갔던 코스닥 지수가 4년 만에 98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지금 상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안에 바이오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제 그럼 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네, 코스닥 이제 1000스탁 일단 빨리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눌리면 당연히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코스닥으로 좀 수급이 넘어야 된다 보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하는 코스닥 투자 활성화 정책들을 봤을 때는 이 바이오 쪽에 수급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매크로적으로 금리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1월 JP모건 이슈에서 특히 뭐 세론이 나온 것, 그리고 이제 뭐 내노라는 뭐 공시가 없다 보니까 크게 이제 관심을 초반에는 못 받았으나 지금 이제 헬스케어 끝나고 나서 개별 미팅들이 또 잡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탈모 관련된 제약 이 테마가 좀 몰리면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3월, 4월 계속 학회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회에 출연하는 기업들 좀 보시고 포트폴리오 담아 놓으시면서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 3, 4월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질문은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주들 최근에 좀 쉬어갔잖아요. 지금 다시금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만약에 다른 때 같았으면은 오히려 이제 바로 빠르게 코스닥이 움직이면서 제약바이오가 주도가 됐을 텐데 지금은 그보다는 오히려 다른 관심이 더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당장은 어떤 원자력 관련된 기자재라든가 이런 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분산이 되는 과정 쪽에서 강하게 부각을 좀 못 받는 과정들이고요. 게다가 또 아무래도 바이오 쪽들은 금리와도 좀 민감하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10년물 국채 금리 거의 뭐 4.26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고, 그다음 국내에서도 금리 관련된 쪽에서는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약간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는 어떤 성과를 어떤 기업들이 내서 올리느냐. 알테오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 쪽에서 성과 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재조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단 쪽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바이오주는 일단 적정 비중은 갖고 지금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테오젠을 바로미터로 삼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 안에 바이오 시총 상위주 안에서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동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K뷰티 기업들도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실리콘투가 지금도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APR도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하게 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두 기업 가운데 시세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탑픽, 최선호 종목 어디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K뷰티 쪽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수출 동향 일단 또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연말에 살짝 조금 기대감이 좀 낮다 보니까 거의 정체가 되는 분위기인데
게다가 또 실적 발표도 확인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소비주가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변화가 나오진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상황들이죠. 여전히 시장의 핵심은 산업재 쪽에 그리고 또 밸류체인상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쪽들이 자꾸 부각되다 보니까 조금 약하다는 점을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압축해야겠죠. 근데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약간 플랫폼 업체 입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거를 감내하실 수 있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실적의 바탕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APR이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측면에서 APR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실적도 뒷받침되는 만큼 일단은 APR과 실리콘2 중에서는 APR에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다양한 섹터 다뤄봤었는데 먼저 신동민 대표님. 5,000피를 앞두고 지금 구간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그 목표가는 27만 원이고 손절가 20만 원 말씀드릴 거고요. 파크 시스템스는 이제 산업용 원자 현미경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데 지난해 중화권 매출이 좀 떨어지면서 조정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이 반도체 장비 투자 사이클에 힘입어서 매출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TSMC가 결국 이 설비 투자 발표하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도 뽑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등에도 공급하고 있어서 향후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관련 파크 시스템스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27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내일 대통령 연초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연말까지 봤었을 때 정부 기대감이 붙을 만한 섹터 쪽의 한 종목 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NRB라는 종목입니다. NRB는 일단 모듈러 주택의 강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모듈러 주택이다라고 하게 되면 철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회사의 강점은 PC 모듈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콘크리트를 넣고 같이 끼워 올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는 오히려 좀 내진 그리고 또 약간 층간소음 이런 쪽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고층화 기술을 갖고 있는데 30층 이상까지 모듈러 주택으로 올려서 끼워 맞출 수 있다라는 쪽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이번에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올 때 대통령께서도 충북 지역에 가서 모듈러 주택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라든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발의가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쪽에서 월말에 관련 대책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올해 실적도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추세 그대로 맞춰가는 쪽에서 모습들 보면서 대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는 NRB였습니다. 내일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또 기자 간담회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정책 모멘텀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NRB 목표 주가 21,000원, 손절가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